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조선시대의 생활과 문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인구가 가장 많았던 곳은 어딜까요? 인구가 많다는 것은 살기 좋은 곳, 여러 면에서 좋은 점이 많았던 곳이라는 뜻이겠죠? 사람이 많이 살았던 곳 5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중기 정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5위, 전주. 전라도 지역 농산물이 전주를 거쳐 한양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4위, 충주. 중원이라고도 하는데 충청, 전라, 경상, 3남의 중심 도시입니다. 3위는 북한의 의주인데요. 중국과 가까워 교역하기 편리한 곳이었습니다. 2위, 평양. 그럼 1위는 과연 어딜까요? 두구두구두구 짜잔! 예, 맞습니다. 바로 한양입니다. 조선 팔도의 모든 물자가 모이는 곳이었고요. 왕국만도 5개가 있던 호화 도시였습니다. 그럼 조선시대의 수도, 도읍지, 한양. 정치뿐 아니라 경제, 문화, 사회 각 분야의 중심지였던 한양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문화와 생활 모습을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이 크게 4개로 나뉩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양반은 무기를 들고 나라를 지키는 무반, 서반이라고도 해요. 학문을 갈고 닦아 나라를 잘 살게 하는 문반, 동반이라고도 하죠. 이 무반과 문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했답니다. 중인은 통역을 담당하던 역관, 의술을 담당하던 의관 등 기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민은 평민이라 불리우던 일반 백성들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천민은 가장 낮은 계층으로 노비나 무당, 백정, 광대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엔 신분에 따라 사는 곳도 엄격히 구별되었답니다. 궁궐과 가까운 한양의 북쪽엔 양반들이 살았는데요. 벼슬에 오르지 못한 가난한 양반은 남산 및 남촌에 살았다고 합니다. 중인들은 청계천 근처에 살았는데요. 교재 12쪽을 보시면 각 계층이 살았던 지역이 잘 표시되어 있답니다. 초록 부분이 북촌, 노란색은 중인이 살았던 청계천이고요. 보라색은 남촌이죠. 높은 벼슬을 하던 관리들은 대부분 북촌에 살았습니다. 왕이 계신 궁궐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이죠. 이 관리가 궁궐에 입궐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푸른색 옷인 달령을 입고 허리에 각대를 둘렀습니다. 발목까지 올라오는 목화를 신고 머리엔 사모를 썼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조선시대 남자들이 귀걸이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하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예, 맞습니다. 동그라미. 중국 당나라 그림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사신 그림이 있는데요. 모두 귀걸이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가장 화려한 귀걸이를 했던 사람들은 신라의 화랑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세종대에 보면 금은 제품은 본래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부족하니 사대부 자손의 귀걸이를 제외하고 금은 제품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척 신기하죠? 앞에서 이야기한 신분 중 가장 높은 신분, 양반들과 관계가 깊은 조선의 관청에 대해 알아볼까요? 관청은 나라의 살림을 하는 중요한 곳들이죠. 조선시대 관청으로는 의정부와 육조, 그리고 지금의 서울시청과 같은 역할을 했던 한성부가 있었습니다. 교재 13쪽에 육조에서 하는 일이 잘 나와 있습니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예조, 중추원, 사원부, 병조, 형조, 공조, 그리고 동쪽에는 의정부와 이조, 한성부, 호조가 있었어요. 한성부는 조선의 수도인 한양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관리했던 곳입니다. 이 한성부의 정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양반께서
여보시오, 내 한성부에 볼 일이 있어 왔소이다. 문을 여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들어가시려면 그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네, 급히 나오너라 미처 갖고 오지 못했어. 예? 안 갖고 오셨다고요? 여봐라, 이자에게 곤장 50대를 쳐라.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대체 무엇을 안 갖고 와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양반에서 노비까지 16세 이상 남자는 모두 갖고 있어야 되는 일종의 신분증이었는데요. 바로 호패랍니다. 인구를 파악하고 세금을 내게 하거나 나라에 위급한 일이 있을 때 군인으로 불러낼 수 있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한양의 도성 안으로 들어오려면 사대문을 지키고 있는 관졸에게 호패를 보여야만 했어요. 만약 호패를 갖고 있지 않으면 좀 전에 그 양반처럼 곤장을 무려 50대나 맞아야 했답니다. 반드시 호패를 갖고 다니라는 의미인 것이죠. 또 한양에는 조선 최고의 교육기관인 성균관도 있었어요. 이곳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높은 벼슬에 오르기도 해요. 왕위를 이을 왕세자도 성균관에 입학했답니다. 성균관 스승님에게 깍듯하게 예를 갖춰 입학의 행사를 치렀던 모습이 우리 교재 27쪽에 나와 있어요. 청계천 근처는 중인들이 주로 모여 살던 곳입니다. 중인은 양반과 상민 사이 신분으로 실질적으로 각 분야의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던 능력자들이었습니다. 기술관이 될 수 있는 과거 시험인 작과를 볼 수 있었고요. 통역을 담당하는 역관,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의관, 나란 일에 필요한 세금 등을 계산하는 산원, 또 법에 관한 일을 도와주는 율관, 그리고 그림을 그렸던 화원들이 중인입니다. 조선시대의 생활 모습을 요즘의 기록사진처럼 잘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많은 풍속화를 그린 김홍도는 바로 화원입니다. 화원은 국가의식에 필요한 그림 혹은 지도, 별자리, 생활 풍속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림을 남겼습니다. 화원들이 이런 노력 덕분에 지금도 당시의 생활 모습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된 거죠. 조선시대엔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낮은 신분이었던 장영실은 중인들이 담당하던 과학이나 기술에 관한 연구로 해시계, 물시계 등 훌륭한 과학기구들을 발명합니다. 세종대왕께서 장영실에게 높은 벼슬을 내립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신분이 변함이 없던 조선시대에 장영실은 무척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교재 33쪽에 보시면 장영실이 발명한 물시계, 작용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신분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상민, 평민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었습니다. 많진 않지만 상민 중엔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시장이나 마트가 있었을까요? 딩동댕! 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한양의 시장은 유기전을 중심으로 한 시전이었습니다. 시전은 나라의 허락을 받은 상점을 말하는데요. 시전마다 파는 물건이 정해져 있었어요. 비단이나 무명, 종이, 이런 특별한 물건들을 파는 6개 상점을 특별히 육의전이라고 합니다. 나라의 허락을 받지 못한 난전도 여러 곳 있었는데 그중 큰 곳이 2곳 있습니다. 한양 도성 안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무나 배추 등 채소, 야채 등을 기를 수도 없었어요. 이런 것들은 도성 밖에서 키워서 흥인지문, 동대문 근처에서 팔았답니다. 바로 이현이라는 곳입니다. 숭례문 근처에선 칠패란 곳이 있었는데 생선과 소금을 주로 팔았답니다.
모든 길은 한양으로 통한다. 조선시대의 중요한 도로는 10개 정도 있는데요. 나라의 일이나 과거 시험 또는 장사를 할 때, 지방에서 한양으로, 한양에서 지방으로 가야 할 때 꼭 필요했던 길입니다. 한양은 나라의 중심에 있어서 전국으로 이동하기 편리했어요. 그리고 한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바닷길을 이용하기도 쉬웠고요. 육지에 마련된 10개의 큰 도로 주변엔 역과 원이 있었어요. 역은 먼 길을 가다 지친 말을 바꿔 탔던 교통의 중심지였고요. 원은 역 주변에 마련된 잠을 자고 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육지의 길 이외에 바닷길도 있었어요. 백성들로부터 걷어들인 각지의 세금과 곡식들은 그 양도 많고 무거워서 육로, 도로로 옮기기 어려웠습니다. 큰 배에 실어서 한양으로 들여왔는데 좋으니라 합니다. 한양에 가장 가까이 있던 한강은 서울의 강이라는 뜻으로 경강이라고 해요. 경강 근처에서 활동하던 상인들을 경강상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세금 운반하는 일을 거의 독차지하면서 커다란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던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 왕을 비롯한 많은 관리들은 나라를 더 강하게,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좀 더 부유하게 하기 위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다른 나라의 관리들을 보내서 각 나라의 좋은 점, 배울 점들을 알아오라고 합니다. 미국에 보낸 사람들을 보빙사, 중국엔 영선사, 그리고 일본에 보낸 사람들을 수신사라고 합니다. 이분들은 각 나라에서 보고, 듣고, 배운 내용들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 제중원,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 한성순보, 이러한 신문 혹은 잡지들을 만들어서 최초로 인쇄했던 방문국 등이 한양에 생겨났습니다. 또 새로운 학문의 중요성을 깨닫고 많은 학교도 만듭니다. 유경공원, 배제학당, 이화학당 등이 이 즈음에 세워집니다. 유기전을 비롯한 시전 상인들이 붐볐던 종로엔 전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마나 수레, 말을 이용하던 조선의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한 것이죠. 이 전차를 보려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은 긴 역사를 갖고 있는 한양, 지금도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이곳을 통해 조선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만나기로 해요. 안녕! 이것만은 꼭 서울 역사박물관에 갔을 때 꼭 알아둘 꿀팁 알려드립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에선 조선의 도읍지 한양과 백성들에 관한 내용을 잘 볼 수 있답니다. 이것만은 꼭 하나, 2층 전시실에 들어서면 벽면에 한양의 모습이 영상으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5개의 궁과 종묘를 비롯한 조선시대 중요한 건물들의 위치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청계천과 한강의 모습도 보입니다. 꼼꼼히 보고 들어가세요. 이것만은 꼭 둘, 경복궁 광화문 앞 육조거리, 왕께서 행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긴 행렬인데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왕은 어디쯤 계실까요? 찾아보세요. 안 보인다고요? 선생님이 살짝 얘기해 줄게요. 용이 그려진 커다란 깃발을 찾아보세요. 그 깃발이 있는 곳에 왕께서 계신답니다. 이 왕의 행차에 징이나 꽹과리,
북을 치며 억울한 일을 왕에게 직접 이야기하러 나온 백성도 있어요. 격쟁이라고 해요. 이 행렬에도 격쟁하는 백성이 있네요. 흰 옷을 입고 손엔 징을 들고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이것만은 꼭 제 경국대전을 찾아보세요. 중국에서 들여온 법전이 아닌 조선의 상황에 맞는 법을 만들었답니다. 경국대전이라고 해요. 내용이 많아서 여러 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박물관에도 한 권이 있답니다. 꼭 찾아보세요. 이것만은 꼭 내 조선의 신분증을 찾아라. 16세 이상의 남자라면 신분에 관계없이 꼭 가지고 다녀야 하는 신분증이었습니다. 이름은 바로 호패. 양반은 상아나 사슴뿔로, 일반 백성은 주로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호패 꼭 찾아보세요. 이것만은 꼭 5. 경복궁 근처 북촌엔 양반들의 집이 많습니다. 남자분들은 사랑채, 여자분들은 안채에서 생활했는데요. 사랑채와 안채에서 사용되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사랑채와 안채에서 인상 깊은 물건 3개씩만 조사해 보세요. 이것만은 꼭 6. 조선시대 시장 가보기. 조선시대에도 시장이 있었죠. 그중 시전은 나라의 허락을 받고 물건을 팔던 곳입니다. 종각을 중심으로 시전이 펼쳐졌는데요. 그 가운데 아주 유명한 6개의 커다란 시전이 있습니다. 유기전이라고 해요. 이 유기전의 이름과 파는 물건을 알아오세요. 이것만은 꼭 7. 전시실 끝부분 즈음에 커다란 나룻배를 찾아보세요. 세금도 실어 나르고 각 지방의 특산물도 실어 날랐답니다. 이 배가 오고 가는 곳엔 경강 상인들이 활동했어요.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세요. 네, 박물관 밖으로 나오면 전차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운행되었던 전차인데요. 이 전차에서 기념 촬영도 해보세요. 시간이 되면 경희궁도 들러보세요. 사실 이 역사박물관이 있는 이것도 경희궁의 한 부분이랍니다. 선생님이 알려준 이것만은 꼭 잘 기억하시고요. 학교 교재는 꼭 가방에 쏙 잊지 말고요. 현장 탐방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